네,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요구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의 사망도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소식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조사 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숨진 공무원의 자필 메모가 있습니다. 이 메모를 보시면 회유와 강압에 지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특검에서 지목하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였기 때문에 당시 양평군수의 지시로 김건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특검에서 이런 진술을 요구한 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저희가 비판할 때 그림을 우선 그려놓고 거기에 껴맞힐식 진술을 강압과 회유를 통해서 껴맞힐식 수사를 한다.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의 그 메모죠. 경찰의 수사를 받은 다음에 특검의 수사를 받은 다음에 이분이 새벽 3시 정도에 쓴 메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결국 본인은 본인이 겪은 대로 아는 건 아는 만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는데 임을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추궁하고 그쪽으로 몰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 개 특검이 경쟁적으로 출범을 해서 수사를 했을 때 이건 사실상 전 정부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특혜를 줬고 그 특혜의 중심된 인물이 그 당시에 어떤 양평 군수였던 지금의 김성교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특검의 무리한 수사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 안타까운 선택이 아니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본인들은 회유나 강압이 없었다 얘기하는 건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저는 이런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강압과 회유는 없었다. 휴식 시간을 보장을 하고 안전하게 귀가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이죠. 특검 수사 대상이던 전 경기도의회 의원 역시도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번 사건과 관련성을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에게는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다음에 유가족에게는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진실관계는 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그 고인에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마치 과거에 있었던 다른 사례들과 같은 케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놓고 말씀 주시는 건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경기도의원의 어떤 그 사망 사고 이 건은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 김건희 특검에 단 1회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출석 대상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이분에게 그 특검이 출석 소환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분이 올 4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분은 또 다른 건이에요. 22년도 6월 달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으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공천 특혜,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1회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또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 대상은 맞습니다만 네. 김건희 특검에 출석한 적도 없는 분을 마치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미 한 차례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어떤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목표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사망한 공무원의 변호사 측에서는 이 특검의 강요나 회유, 심야 조사가 있었다면서 고발을 예고하긴 했습니다.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이 이제 구속 기소 협박을 하거나 네. 감형 회유를 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플리바겐인 거죠. 네. 절절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떤 형을 구형을 할 때 좀 낮춰주겠다 그런 얘기가 오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분이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없이 혼자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 공흥지구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1년에서 16년권 사건이고요. 그게 기소가 돼서 재판이 돼서요.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 관련자들 3명이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특검이 부른다고 해서 조사를 받으러 간 거죠. 그런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3번의 식사가 있고 2번의 어떤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밤 늦게까지 심야까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이 메모에 했던 것을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김 팀장님이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었다. 10시쯤에는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무시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결국 돌아가면서 압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없던 것도 뭔가 소위 말해서 가짜로 적었다는 거를 지금 메모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냐면 당연히 본인은 무죄였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갔는데 갑자기 심야 조사까지 이런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입장을 고스란히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었고 변호사의 어떤 조력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집에 왔을 때 그날의 상황을 좀 촘촘하게 적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강요나 회유, 심야 조사가 있었던 것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앞으로의 파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만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심야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네. 심야 조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일단 본인이 조사에 동의했다라는 뜻이고요.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진실을 규명해 봐야 할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특검에서 나오는 주장, 이건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의 주장대로 한다고 본다면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진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확보되어 있는 진술을 이 고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이것이 예. 지금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특검이 강압적으로 또는 회유하거나 그리고 이분을 상대로 해서 플리바게닝까지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측면을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설령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번 특검법에서 이 플리바게닝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진술을 이 수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때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특검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조차도 설령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위법한 일이었느냐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한 분의 그 죽음, 그 안타까운 그 죽음이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어떤 프레임 씌우기 같은 방식은 온당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수사 과정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거나 또는 기존의 수사의 관행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체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제를 놓고 발언들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다.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향해서 발언 수위를 크게 높였고요. 강압적인 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직자 한 명이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법치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직격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정쟁에 끌어들인다 이렇게 맞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도 아니고요. 그분이 특검의 수사를 받은 즉시 그 새벽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의혹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특검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치 않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특검이 원하는 방식, 원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사실관계를 찾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분을 그렇게 늦은 밤까지 새벽까지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얘기했던 거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의 진술이 확보됐는데 그 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당사자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공무원분에게 다그쳤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어떤 타당이라고 보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삼는 게 뭡니까? 검찰의 무리한 껴맞추기 수사에 대해서 문제라고 보는데 이 특검이란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에서 이런 사단이 났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특검에서는 뭐 강압 회유 주장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있고 이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 죽음을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 한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실은 규명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마치 특검 자체가 무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 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특검을 통한 어떤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젠 그만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또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까지 이 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정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지금 이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해서 뭔가 그걸 고리로 지금 그 정부와 또는 특검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네. 이런 부분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인께서 뭐 피의자 신분이었는지 참고인 신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에서 이분에 대해서 1회 조사 이후에 추가적인 소환 계획도 없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그동안의 수사 관행이 또 특검에서의 수사 관행이 어떠했는지도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게 설령 무리한 수사였다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관행도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검찰에서 그런 차원에서 수사권을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기소권만 갖게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럼 사실적으로 보면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들여다볼 부분은 상당히 많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점검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정치권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관련해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대법원장 사퇴를 얘기하는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리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대법원장은 인사 말씀만 하고 마무리 말씀만 했던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자제력을 잃고 지금 대법원장까지 나와서 답변하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끝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역대 국감을 보면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만 하고 퇴장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증인 선서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출석하셔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증인 선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지난 이재명 대표 후보 네. 시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대선에 사법부가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갖게끔 만들었던 것이고 또 지기현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한 그 사법부의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한
단 한 번의 사례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었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문회를 2번이나 5월과 9월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정감사라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헌법이 그 입법부에다가 권한을 준 만큼 그 권한을 이용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께 직접 묻고 답변을 듣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 이 개별 사안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 근거를 물으려는 거 아니냐, 망신주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높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본인 재판 중이잖아요. 예. 잠시 중지됐지만 그렇다면 영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 충돌에 딱 정확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도리어 국정에 전념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꾸 사법부를 압박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 위주로 가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뭐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대법 관수를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무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22명을 바꿉니다. 본인 입맛대로 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기현 판사를 쫓아내서 지금 보니까 내란죄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특별 아니면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사법부를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의석수가 많다고 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법부 위에서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행태의 일환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법부 상권 분립이라는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이 오만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역풍을 저는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과거 민주당은 지금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거 국정감사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이석하도록 권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는 그동안의 관리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대법원장님께서는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시고 이석하셨다가 여러모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민주당 내로남불 아니냐,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 플러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됐을 때 청문회를 2번 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께서 아주 놀랬습니다.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차이가 딱 하나 있죠. 올해죠. 올해 5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 당시는 대표죠. 대표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180도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이 왜 기준이 이재명 대통령이냐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법의 지배를 대한민국이 받고 있느냐 아니면 법을 이용한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강제 연행 절차인 동행명령장을 발부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조치까지 고려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께 직접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답변을 듣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어떤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일반 증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묻고 답하고 또 거기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네. 국회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든가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처럼 위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이르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직접 국민들께 소상하게 당신의 입장을 말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도 있고 또 이 국감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상황 속하고 지금하고 여야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과거의 전례가 없었던 것을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곁들여 드립니다. 네,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 또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죠. 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를 포함해서 5개 상임위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뭐 총무비서관과 달리 부속실장은 출석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채택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적으로 총무비서관이 있을 때 특활비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보여준다고 했는데 참 자료가 엉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이 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사이냐? 이 지금 김현지 씨하고요. 성남의제 21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민단체라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개발을 할 때 비판적인 입장을 내야 되는데 사실상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시민단체 성남의제 21에서 사실상의 성남시에서 허락을 해준 민간업자의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 상황에서 김현지 씨와 그 지금 산림청장의 관계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예, 지금 뭐 방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실장을 네. 5개의 상임위원회의 증인으로 불러내겠다.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김현지 국감을 통해서 이번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김현지 실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해줘야 한다라는 민주당 한다고 민주당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번 국감은 말 그대로 민생 국감이 되어야 하지 이런 정쟁 국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